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6월 평가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아마 원하는 결과를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 나온 친구들은요, 지금 한 대로 꾸준히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지금 6월 평가원 때 성적이 조금 못 나온 친구들도 우리가 충분히 약점을 대비해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한다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한국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한국사 시험을 보니까 아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당황했을 문제가 좀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사 시험에서 평가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생소한 주제를 좀 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선택지가 이제 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소거해서 찾았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 나는 아직까지 한국사에 대한 베이스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처음 보는 주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흐름인 게 지금까지는 늘 나오던 주제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쉽다 뭐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새로운 시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1번 문제부터 보면서 제가 트렌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늘 나오던 주제였죠. 주먹 도끼 바로 보이고요. 맞죠? 동굴 막집에서 머물렀다. 뗀석기 이런 거 보이니까 해당 시기는 뭐다? 구석기 시대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대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고요. 불교 행사로 팔간회와 연등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팔간회와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의 불교 행사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에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냥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했다. 정답 3번 바로 주시면 좋겠고,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수능 수준에서는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제천 행사는 여러 나라의 성장할 때 봤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정답은 3번이라고 해서 뭐 1번 문제는 늘 나오던 트렌드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주제가 맞습니다. 단독 문제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를 물었을 때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 문제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야라는 거예요. 가야. 됐죠? 그럼 이 가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김해라는 지명하고요, 고령이라는 지명, 이 지명을 통해서 파악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봤을 거냐면은 요거예요. 자, 한반도 동남부에서 성립했다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철이 우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점차 쇠퇴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치를 통해서 좀 유추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한반도 동남쪽에 있으면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야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는 생소한 주제였다라는 거. 하지만 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선택지 한번 보자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선의 지방이었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이것은 발해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재양성 기간으로 국학을 두었다. 신라잖아요. 신라. 그 다음에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라고 했을 때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생소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택지가 소거되면은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와 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9월 모평하고 수능에서는요, 가야와 관련해서 이제 인용 업그레이드에서 문제 낸다면은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복속되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복속되었다. 이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한번 잡아두면 좋을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교재에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기출에서 충분히 봤던 겁니다.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본 도다이샤 소소인에서 발견된 문서라고 합니다. 신라 촐랑 문서고요. 그 다음에 서원경 부근의 4개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그대로 과거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죠. 이 부분을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요거예요. 이 나라는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뭐다? 신라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지방을 구주 오서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정답은 1번이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요. 신문왕기 즉위했을 때 넓어진 영토를 구주와 오서경 체제로 정비했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관리 선발 제도로 과거제를 도입한 것은 고려시대죠. 이때 광종 때 시작되었던 이 과거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8조법을 시행했습니까? 이것은 고조선이 됩니다. 됐죠? 국가 운영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한 것은 조선시대 성종 때 완성되었고요. 근대 문물을 살피기 위해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습니까? 이것은 근대식이죠. 고종 때 일이었습니다. 고종 때. 됐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주신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왕조는 쉽네요.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동상 줬습니다. 8만 대장경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 항전했다까지 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왕조는 고려다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고려시대의 문화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동학이 창시되었다라고 하는데 동학은요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동학은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것이 천주교로 신앙으로 바뀌어요. 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학을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고요. 정답은 여기 있네요. 삼국사기.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라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고려시대의 역사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원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냐면은 삼국 중에 동명왕, 주몽이죠. 주몽이 삼국의 제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원기 잡으라 했던 거고요. 수원화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 만들어진 것이고 조선 어학회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 본전물은 신라 거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다?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 조선의 대외관계 하면은 맨날 임진왜란 병자호란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고경명, 조헌, 곽재우, 권율 다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예요. 남한 산성, 삼전도 구려, 북벌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는 뭐다? 조선 전기 대외관계 알고 있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요. 4대 관계를 맺었죠. 그 다음에 세종 때 4군 6진 개척이었죠. 그러면 가해지가 할 것은 뭐냐? 전기적에 세종 때의 사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한번 보자고요. 우상국이라는 것은 신라 지중왕 때죠. 신라 지중왕 때.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당의 침공을 막아낸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살수에서 한번 막아내고 안시성에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죠. 세종 때 스시마 정벌하고 삼포를 개항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동벌여요. 삼포외란이고, 이 삼포외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 쌍성총관부는 고려 공민왕 때, 그 다음에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죠. 6.25 전쟁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끝나게 되고요. 정전협정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는 거 포인트 잡았던 겁니다.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그 수능 수업을 하러 갔을 때 농담 삼아서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홀수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이었는데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기숙학원에 수능 수업하러 갔다가 전근대사 정리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6번 문제에서 시기 나오면은 99.9% 뭐다? 조선 후기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6번이고 시기면 사실 조선 후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자고요.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전황이라고 해가지고 동전 부족 현상이다. 이걸 보고 안 친구는 정리가 정말 잘 되는 친구.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포인트? 상평 통보 본 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알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상평 통보는 지금까지 많이 키워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보고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됐죠?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금융 실명제라는 것은 현대사입니다. 김영삼 정부였죠. 김영삼 정부.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었습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관세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했고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철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작물 보이면 뭐라 했어요? 조선 후기.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언제나 신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듣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번 문제 보고 웃겼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보니까 이것은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보내준 단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 제가 잘 쓰는 거죠. 네, 시각한 거래요. 쭉 보니까 강화도에서 정족산성 양원수, 문수산성 한성근, 외교정각 의계 약탈. 이거 뭡니까? 병인양요네요. 병인양요. 하면 이 병인양요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탐구활동 찾으러 갑니다.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인물 누굽니까? 윤간.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병인양요는 근대식입니다. 병인박해가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 누굽니까? 이성계. 됐죠? 이자겸이 나는 고려시대입니다. 인생 종쳤던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었죠. 오케이?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미주신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보니까 이 자료는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내용을 수록한 문서래요. 수호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조약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이거 작년 수능 때 강화도 조약이 또 다른 명칭으로 나와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강화도 조약의 또 다른 명칭은 뭐다? 조일 수호조교다.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사살 갑니다.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이 포함되어 있는 불리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 옳은 거 보자고요. 집강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까?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체결되었던 전주 하약이었고요.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게 병인 양육도 맞고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도 맞고요. 오페르트 도골 사건도 맞고요. 심리 양육도 맞아요. 하지만 뭐 정리할 때는 심리 양육 직후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됐죠? 임술농민봉기의 원인 뭡니까? 삼정이 문란했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고, 북벌, 청나라 정벌하자는 것은 왜 나왔다? 병자호란의 결과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쭉 보니까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이 자료는요, 승인 교재에 있잖아요. 갑신정변 개혁정강이에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능에서는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가을을 일으킨 김옥균, 박용효 급진계합파.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이것은 뭐예요? 갑신정변이고 학인사살갑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3일 천하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다? 갑신정변이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원문 자료를 잘 주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신문 구성이랄지 대화 구성 아니면은 뭐 포스터 형식 해가지고 키워드만 잡으면은 문제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특이하게 원문 자료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승인 교재에는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데이터에 따른 그 자료들이 많아요. 그 자료들도 그냥 편하게 한 번씩 읽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 부분이고요. 개념 부분에서도 빨간색 글씨만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점수 1등급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재미로 한 번씩 읽어달라는 겁니다. 갑신정변 가볼게요. 삼별초가 봉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삼별초는요,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봉기한 거죠. 진도와 제주도를 오가면서 고려시대 이야기였고요. 규장각이 설치되었습니까?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것이고, 이모군란이 발발했습니까? 이모군란 다음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4번이고, 과거에 갑신정변 정답이 한성조약이었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틀리니까 또다시 낸 거예요. 그렇죠? 한성조약 잘 보시고, 이거 말고도 갑신정변의 결과 뭐도 체결돼요? 텐진조약도 체결되죠.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텐진조약까지 잡아주시고, 백두산 정계비는 청과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 조선의 국경 문제였고요. 참고로 조선시대 숙종 때입니다. 됐죠? 참고하시면 좋겠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미주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1호 개정에 따라서 지금 수능이 나온 지 2년 차입니다. 2년 차. 3년 차죠. 3년 차. 2013학년도가 시작, 그 다음에 4학년도 이제 5학년도거든요. 그 이전에 공고 개정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근대 문물의 수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근대사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호 개정 이후에는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포인트 잡은 거 있잖아요. 제 교재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 강혜원, 재중원, 한성순보, 이런 것들 보이면 뭐다? 근대 문물이다 라고 했고, 원산학사 유경공원도 근대식 학교다. 됐죠?
그래서 해당 시기가 근대다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가보기역의 앞선 시기, 근대 시기거든요. 정답 선택지 찾으러 가보자고요. 황국신민서사 암송하는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3기 1930~40년대가 될 것이고요. 됐죠? 60만 세 운동도 일제강점기죠.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리는 60만 세 운동. 50총선거는요. 광복 이후에 50총선거에 따라서 초대국회, 재헌국회가 구성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유경공원은 근대식 학교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다? 원산 학사도 있다. 됐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아마 근대 문화 파트까지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 도로개통식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됐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거는 고정된 패턴이죠. 고정된 패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광무라는 연호가 사용된 시기에 구본 신청 원칙에 아래 실행된 이 개혁 뭡니까?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은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 지계 원수부 요 세 가지에서 답 나온다고 했거든요. 원수부가 이미 제시되었으니까 빠지고 대한국 국제 아니면은 지계가 답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 광종 때 일이고요.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까? 고려 공민왕 때고요. 산미정식계획 일제강점기죠. 일본이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쌀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었고 정답 지게죠. 오케이, 정답 5번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너무나 고정된 거니까 쉽게 풀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보니까 어디 갔을까? 태영 보이네요. 야, 한국인을 때리네. 무섭네요. 그 다음에 회사령에 따라서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러 총독부에 가야 된대요. 야,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네. So scared하다. 이 무서운 시기는 뭐예요? 일본이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처단하는 통치, 무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so scared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선택지도 딱 봤을 때 무서운 게 답입니다. 어디 갔을까? 갑니다. 균역법,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네요.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조선시대 영조고요. 도병마사,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죠. 국방 문제를 담당하던 기구였고요. 홍범 14조 제2차 가보기역입니다. 아직까지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니 헌병한테 경찰 권한까지 준다고? 무섭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가 운영된 거, 선생님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전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4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볼까요? 지금 한국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오직 정신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이 한국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봐봐요. 이것도 뭐예요? 원문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이 원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 통사, 이 인물 누굽니까? 박은식이잖아요. 박은식.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박은식 선생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유교구신론 이렇게만 우리가 대비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박은식 선생님도 민족주의 사학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될 것이고 평양천도는 고구려니까 소거될 수 있을 것이고 자우합작위원회 활동을 정리한다. 이 2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자우합작위원회는 광복 이후에 자우합작운동 당시의 일이고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원인은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이었고 진보당 사건으로 탄압받은 것. 이승만 정부 때 조봉암 기억하죠?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30%에 가까운 득표를 보였고 그때 이후에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다가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됐죠?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었죠. 이것은 이승만 정부 때 조봉암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권기옥 조국 독립을 위해 날아오른 비행사.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것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가는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나와 주셔야 되고 여기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걸 통해서는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출 포인트였고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체는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했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 입국조서라는 것은 제 몇 차 가보게요? 제 2차 가보개혁 당시에 발표된 것이고요. 구미위원부 역시 기출에서 정답 선택지로 떨어진 적이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연행사라는 것은 청나라에 파견된 거죠. 청나라에. 그래서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국제질서에 변동할 때 잠깐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일본에 파견되는 게 통신사라고 있었어요. 선진문물을 알려주러 갔다가 근대 시기에는 수신사라고 해서 배우러 간다. 그리고 또 이 병자호란 이후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연행사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청나라에 끌려가니까 연행되어 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근대 시기에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이 영선사라고 해가지고 무기 제조술이랄지 군사훈련법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근대 시기에는. 됐죠? 그리고 이 별기군이라는 것은 개화정책에 따라서 80년대에 만들어진 신식군대고 방공령 보이는 순간에 머릿속에 기출 포인트 떠올라야 되죠. 조일 통상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맞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 포인트 우리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기출에서 많이 어려웠던 거 조일 통상장정. 그래서 이 조일 통상장정에는 방공령, 관세 조항, 그 다음에 최국 대우 조항까지 있다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봐야 되는데요. 자, 쭉 보니까 이상재 선생님 보이네요. 그 다음에 포인트 갑니다. 그는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이 단체 뭡니까? 신간회죠. 신간회는 강령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강령을 내걸었다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신간회가 되겠네요.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이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정답 선택지가 99.9%의 확률로 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됐죠? 갑니다. 북학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북학파 실학자 박재가가 있고요. 어린이날 방정환이죠. 이거는 시험 출제 포인트가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던 방정환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천도교 소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했다. 정답 3번이고요. 3.1 민주구국선언도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와가지고 엄청난 오답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죠. 유신 반대 투쟁이다. 그
그다음에 조선 책량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것은 이만손 등 영남 유생 10,000명이었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미주신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가다 보니까 훈코우 사건 냄새납니다. 뭔 냄새? 한인애국단 냄새납니다. 자, 보면은 자, 일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기념식에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약 1만 명의 군사를 사열하고 연설하기 위해 단상에 모여 있었습니다. 쭉 가는 순간에 한국인이 폭탄을 던졌어요. 이 한국인 누굽니까? 윤봉길이죠.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됐죠? 그러면 윤봉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습니까? 오랜만이에요. 진울입니다. 고려시대의 승려 진울. 됐죠?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이었고요. 한인애국단 단원으로 활약하였다. 한인애국단은 시험 출제 포인트가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들었고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습니다. 정답 3번. 만국평화에 의해 특사로 파견되었습니까? 세 분 계신데 써볼까요? 이준, 이위종, 이상설. 되죠? 평양에 열린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뭐 남측 대표만 알면 되겠네요. 기출 포인트 김구와 김규식. 됐죠? 오케이.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7번입니다. 미주신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농지개혁법이네요. 농지개혁법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재헌국회, 초대국회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0총선거에 따라서 초대국회, 재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이 재헌국회가 간선제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부 시기는 무슨 정부 시기예요? 이승만 정부 시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정답 1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요, 서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게 되고 임시 수도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는요,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한 적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까? 이것은 독립협회. 근대식이죠. 독립협회. 그 다음에 조선형평사 일제강점기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백정을 중심으로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졌고요.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식이었습니다. 나랏빛을 갚자라는 것이고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습니까? 갑신정변 직후였죠. 갑신정변 직후.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면 되겠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마침 신촌에 갔다 왔거든요. 신촌. 이 신촌에서 이제 6월달 맞이해가지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는 그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60국민대회 즈음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철 나왔습니다. 책상을 탁 하고 쳤는데 하고 죽었다고 이상한 거짓말했고 4월 13일 날 헌법을 수호하겠다. 간선제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6월 민주항쟁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 6월 민주항쟁 때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당 대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9차 개헌으로 이어지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 5번 주면 좋겠고요.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습니까?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은 뭘로 봐야 될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2.6 사태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8차 개헌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봐야 될까?
둘 다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11.6 사태를 써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지만 그래도 유신 체제에 따라 가지고 전두환도 대통령이 된 적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1948년 4월 3일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었고요. 5.16 군사정변은요.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 때였습니다. 장면 내각 때.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했습니까? 4.19 혁명의 결과죠. 4.19 혁명에 따라서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장면 내각이 구성됩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주는데 봐봐요. 쭉 가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자료 속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생소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70년대를 이어 올해 제2수출붐이 일어났대요. 포인트는 3조 현상이다 라는 거에서 잡아야 돼요. 전두환 정부는요. 이 3조 호황으로서 아이러니하게 살기 좋았다. 제가 그래서 그 옛날에 살았던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어른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상하게 전두환 때가 살기가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세계적인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3조 호황. 저금리, 저달러, 저환율이에요. 됐죠? 오케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저달러랑 같은 말이 저환율.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 국제통화기금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험을 이루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김대중 정부 때 일이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다? 김영삼 정부 때 일이 들어가거나 노태우 정부 때 일이 들어갈 것인데 한번 보자고요. 한국중앙총상회의 상권 수호운동은요. 이게 포인트가 조청상민 수립무역청정 이후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오케이. 참고로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메가터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 이것은 뭐다? 대한제국 시기였고요. 여기 있네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 OECD 가입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이 이 OECD에 들어갔다는 것은 선진국이었다. 맞죠? 선진국이 올랐다. 그래서 당시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전국적으로 가게에서 유행했던 게 뭐라 했어요? 골든벨이라고 했죠. 골든벨이 뭐다? 오늘 가게 이 음식 제가 다 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쏘고 이랬는데 다음 해가 되면서 나라 부도가 나요. 그래서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가 기억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그 다음에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무조건 박정희 정부다라고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능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로 304로 발달했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였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고 아마 오답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북방외교가 추진되었고요. 평화의 분위기를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채택했네요. 언제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사실 적절한 거 보자고요. 적절한 거. 군국기무처라고 하면은 제 몇 차 가보게요? 제 1차 가보개혁이고요. 치안유지법 일제강점기 1920년대고 병참기시야 일제강점기 1930년대고요. 베트남 전쟁 박정희 정부 때고요. 정답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6월 모의고사 한국사 영역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한국사
한 번도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아마 좀 생소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올해 보니까 주제들 새로운 걸 자꾸 건드리는 거 보니까 9월 모평 수능 때도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주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하게 공부하지 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6월 모평 이후에는요. 공부 안 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동 시간에 제 강의 한 번만 듣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시험에서 트렌드가 보였습니다. 원문 자료나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선택지 자주 보입니다. 제 교재에 보면은 다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옆에 보면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몇 회 나왔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오답률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와 교재를 적극 활용하면은 9월 모평 때부터는요, 편안하게 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잘한 친구들은 잘했고요. 아직까지 정리 안 된 친구들은 9월달 하고 수능 때는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강의와 교재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 강의,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